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그곳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전운이 감도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거대한 덩치의 유조선들이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갈 때 그 위로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최첨단 전투기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파격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팽팽했던 긴장감은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최첨단 군사기술이 쏟아져 내리는 압도적인 선제 타격의 현장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로벌 육아를 조종하는 은밀한 합의, 그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생존의 위기까지 지금껏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전쟁의 진짜 민낯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이 해협의 안위는 곧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바다를 덮치는 순간 당장 우리의 공장은 멈춰설 것이고 거리의 불빛은 꺼질 것이며 평화로웠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이며 쥐고 있는 유일한 인질이자 최후의 보루는 바로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오직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만 빠져나갑니다. 이 엄청난 물동량이 막힌다면 그 파장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 어떤 무인기나 미사일도 상선과 유조선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단 한 발의 공격이라도 감행한다면 그것은 곧 이란이라는 국가의 완전한 멸망을 불러오는 마지막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는 것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허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 해군의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들은 아라비아만과 홍해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 걸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군사적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를 거침없이 누비는 미군의 군사력 앞에서 이란의 해군력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미국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 해협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서방 세계를 협박하려 했던 이란의 전략은 하룻밤 사이에 철저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란과 그 동조 세력들이 주요 산유국들을 위협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려 했던 모든 시도 역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해협 통제 의지가 전 세계에 타전되자마자 벼랑 끝으로 치닫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놀라울 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배럴당 $100를 훌쩍 넘기며 끝없이 치솟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성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유가는 단숨에 $95 선이 붕괴되었고 미국의 확고한 안보 보장과 더불어 주요 7개국이 4억 배럴이라는 막대한 양의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는 등 복합적인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현재는 $85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미국의 개입을 신뢰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수많은 국제적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여러 국가들이 이란의 평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목적의 우라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오직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핵무기를 완성하여 중동의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위협하겠다는 지독한 야망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선이었습니다. 결국 외교적 대화의 창구는 완전히 닫혔고 평화를 위한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맹렬한 폭격과 전쟁의 불길입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 해운사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보호 아래 안전한 항로가 보장될 것이며 이미 이란의 해군력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 바다 위에서 그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강경한 발언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작전과 철저한 경제 봉쇄가 결합된 치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뿐이며 실질적으로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자산은 이미 미국의 정밀 타격에 의해 대부분 수장되거나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습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며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적이라 불리던 이란의 방어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전례 없는 파괴력을 지닌 최첨단 무기들이 어떻게 전쟁의 양상을 며칠 만에 종결 단계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숨 막히는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이면에는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외교전과 경제적 수싸움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이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은밀한 전화 통화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급박한 중동 위기 앞에서는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발생하는 원유 공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가해졌던 석유 수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쥐고 있는 에너지 무기화라는 마지막 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주요 7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고 러시아의 석유마저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란은 더 이상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협박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아시아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전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물류망이 마비되며 평범한 시민들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끔찍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강대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한 이익의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억지력이 작동하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무기들의 무자비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지상전이 아닌 공중으로부터의 완전한 파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 폭격기들이 영국의 공군 기지에서 발진하여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죽음의 새들은 이란의 방공망을 유유히 비웃으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들을 향해 무게가 2,000파운드에 달하는 벙커버스터, 즉 관통, 폭탄을 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집안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이 무시무시한 폭탄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화강암 요새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보망에 의해 수도 테헤란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길이가 5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터널 복합 단지가 발각되었고 곧바로 융단 폭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병원과 학교 그리고 주거지역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 지하시설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최후의 은신처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5,000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한때 중동의 강호를 자처했던 이란 군대의 처참한 잔해뿐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자랑하던 미사일 역량의 9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무인기 전력의 83%가 파괴되었습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군사공항 6곳이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받아 활주로가 갈라지고 전투기들이 형체도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46척의 전투함과 호위함들이 미 해군과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차가운 바다 밑으로 수장되었습니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을 호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이란 해군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쏘아 올린 드론과 미사일들은 새롭게 투입된 최첨단 레이저 방공 무기 체계인 패트리어트를 대체하는 레이저 무기들에 의해 공중에서 속수무책으로 요격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까지 그 어디에도 이란군이 숨을 곳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구축했던 철통 같던 방어선은 미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자전 공격과 스텔스 기술 앞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통신시설이 파괴되면서 전선의 부대들은 상부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었고, 레이더망이 무력화되면서 적기가 머리 위로 날아와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군부의 핵심인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미군의 정밀 타격 명단인 이른바 살생부의 최상단에 이름이 올라 매 순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란의 임시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사법부 수장 등 핵심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제거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란 군인들은 이제 국가를 방어한다는 사명감보다는 당장 오늘 밤 하늘에서 떨어질 폭탄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붕괴는 단순히 무기의 손실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 체제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한 국가의 방어 체계가 이토록 완벽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전에서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가해지는 맹렬한 공격에 더해 이란 내부에서도 삼아있던 상처들이 터져나오며 정권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밖에서 들이닥치는 절망적인 파괴의 비구름 속에서 이란 정권의 근간을 더욱 위태롭게 흔드는 것은 바로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오랫동안 철권 통치 아래 억눌려왔던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 침묵을 깨고 정권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압과 탄압의 상징이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한때 국가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자신들의 국민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폭격의 공포 속에서 군사기지와 은신처를 잃은 혁명 수비대와 경찰 병력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열하게도 학교, 병원, 심지어 어린이 병동과 같은 민간인 시설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이 끔찍한 만행은 이란 국민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의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체육관에 숨어든 정부군과 고위 관료들의 모습은 더 이상 권력자의 위험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폐잔병의 초라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장 충격적이고도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수비대와 정부 고위층이 숨어있는 새로운 은신처의 GPS 좌표를 찾아내어 미국과 이스라엘 군 당국에 은밀히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부패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국민들이 적국이라 불리던 국가의 군대에게 자국 군대의 위치를 알려주며 폭격을 유도한다는 사실은 이란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민심을 잃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하나가 곧바로 미군의 정밀 타격으로 이어지고 혁명수비대가 숨어있던 체육관이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두려움 대신 해방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권의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좌표를 전송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용기는 폭탄보다 더 치명적으로 이란 수뇌부의 심장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폭발의 섬광은 역설적이게도 이란 시민들에게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자유의 불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레지스탕스 활동과 더불어 이란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강력한 내부의 불신은 바로 소외받고 탄압받아온 소수 민족의 봉기입니다. 특히 이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도 오랜 세월 핍박받아온 쿠르드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중동 전역에 수천만 명이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한 채 이란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견뎌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 내에서 발생한 시위와 저항운동에서 쿠르드족은 가장 맹렬하게 앞장섰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힌 정치범의 절반 가까이가 쿠르드족일 만큼 극심한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란 서부 지역, 특히 쿠르드족을 탄압하던 혁명수비대의 핵심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면서 이들을 체감하던 무거운 족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장한 쿠르드족 전사들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공식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무너져가는 체제를 향해 본격적인 무력 항쟁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쌓으며 군사적, 정치적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이들은 현재 이란 내에서 유일하게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장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이들에게 무기와 화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으며, 만약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쿠르드족이 그 중심에서 혁명의 깃발을 가장 먼저 들어 올릴 것입니다.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피 흘려 싸우며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이 이제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피눈물 나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기회를 그들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의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상함에 있어 이토록 강력하고 조직적인 쿠르드족의 역량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은 민중의 저항과 소수민족의 봉기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란의 지도층 사이에서는 극한의 공포와 책임 회피가 낳은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대통령이 이웃 아랍 국가들에게 군사적 도발에 대해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지만, 군부를 장악한 강경파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며 여전히 항전과 외부 공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통수권자의 명령조차 먹혀들지 않는 지휘계통의 붕괴는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 인사들이 임시 지도자로 내세워지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고 있고, 그 틈을 타 국가의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백과 내부의 분열은 결국 이란 정권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란의 온건파 대통령이 이웃 아랍 국가들에게 군사적 도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지만, 군부를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주변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내린 지시조차 철저히 무시되는 지휘계통의 붕괴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어 생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대중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인사들이 임시 지도자로 내세워지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패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분열하고 있고, 그 틈을 타 국가의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불신하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씁쓸한 풍경은 독재 정권의 필연적인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란의 강경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파멸이 눈앞에 다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는 대신 시선을 외부로 돌려 주변국들을 분쟁의 투수로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며 납작 엎드려 있던 이웃 아랍 국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막강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이 자신들의 경제시설이나 민간 구역을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도 뼈아픈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위협을 철저히 짓밟았고, 미국 역시 이란의 그 어떤 도발에도 끄떡하지 않는 굳건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이란은 이제 유럽을 향해서도 공허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차관은 프랑스의 한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 역시 이란의 합법적인 군사적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적반하장격의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발악은 그들이 쥐고 있는 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무기는 바로 물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이나 호수 같은 천연 담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공장에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란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형태의 인질극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주변 아랍 국가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무인기와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섬뜩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레인의 한 담수화 시설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레인과 같이 영토가 좁고 수원지가 한정된 국가에서 담수화 시설이 파괴된다는 것은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국민이 극심한 갈증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끔찍한 대학살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가 선택한 가장 잔인한 전술 역시 바로 식수원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무려 1100만 배럴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바다에 고의로 방류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의 모든 해수 담수화 공장들은 끈적끈적한 원유가 섞인 바닷물을 빨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시설 내의 모든 파이프와 정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국가 전체가 극심한 식순환에 처하는 지옥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바로 그 끔찍한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조차 마실 물의 70%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를 오직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물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공장이 파괴된다면 단 일주일만 물 공급이 끊겨도 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이처럼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 너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물마저 무기화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먹구름은 이제 독성 연기와 함께 중동의 하늘마저 짙게 뒤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식순환의 공포와 함께 이란이 최후의 발악으로 중동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파괴할 경우 벌어질 참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바레인이나 카타르처럼 국토가 좁고 외부 수자원이 전무한 국가들의 정수시설이 공격을 받는다면 그들이 비축해둔 식수는 불과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단 이틀 만에 국가 전체가 극심한 갈증과 폭동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하며 왕실과 정부의 통제력은 붕괴될 것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의 원유 방류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었던 쿠웨이트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그 끔찍한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수백만 명의 쿠웨이트 국민들이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을 때 그들을 구한 것은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의 결단력 있는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무려 750대의 대형 급수차와 200대의 수송 트럭이 긴급 투입되었고 수만 톤에 달하는 병에 든 생수가 병원과 민간 거주 지역에 최우선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미군은 이동식 해수 담수화 장비와 대형 발전기를 공수하여 임시 식수원을 마련했으며 육군 공병대가 투입되어 파괴된 펌프장과 파이프라인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지금 이란이 걸프만 전역을 상대로 동일한 식수 테러를 감행한다면 과거 쿠웨이트 한 나라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 중동 규모의 대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상의 물이 마르며 생존을 위협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맹독성 매연이 거대한 죽음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맹렬한 공습이 수도 테헤란과 인근 카라지 지역의 대규모 석유 비축 기지와 연료 물류 센터를 정밀 타격하면서 그야말로 지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갈라진 틈 사이로 수백만 갤런의 휘발유와 원유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는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탄화수소와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같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뒤섞인 이 맹독성 구름은 테헤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약 1000만 명의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이 독성 매연이 대기 중에 수분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산성비로 변하여 쏟아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공습 이후 비가 내린 아침, 수많은 테헤란 시민들이 극심한 인후통과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몰려드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역설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환경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맹독성 매연의 피해가 이란의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첨단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검은 구름대는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카스피해를 건너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향해 소리 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의 기상청과 환경당국은 이 죽음의 구름이 자국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대기 질악화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 및 의료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군사적 타격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이란이라는 한 국가의 멸망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체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초국가적인 생태계 파괴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 밤하늘의 별이 빛나던 중동의 상공은 이제 햇빛조차 뚫지 못하는 시커먼 화약 연기와 독성 가스로 뒤덮였으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무력 충돌이 단지 군인들의 목숨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존 기반인 자연 환경과 호흡마저 질식시킬 수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고 방공망이 무너진 전쟁의 한가운데로 구호물자와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폭격으로 인해 병원 시설마저 전력이 끊기고 의약품이 바닥난 상황에서 수많은 부상자들과 호흡기 질환자들은 참혹한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은 안전한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서 군사적 승리와 지정학적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들이 촉발한 전쟁의 무거운 대가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든 바다와 검은 연기로 질식해가는 하늘 사이에서 중동의 민중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중동의 민중들이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이란 군부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전 세계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에 최소 1톤 이상의 거대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공격의 범위와 강도를 끝없이 확대할 것이라며 남은 모든 무기고를 개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보유한 파괴적인 무기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집속탄의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수많은 작은 폭탄들로 쪼개져 광범위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잔혹한 무기입니다. 과거의 분쟁에서도 이란은 지상 7km 상공에서 미사일을 분리시켜 반경 8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2kg의 폭약이 담긴 수백 개의 자탄을 비처럼 쏟아부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무거운 탄두 안에 이러한 집속탄이 가득 채워져 민간 구역이나 주요 산업시설에 떨어진다면 그 파괴력과 인명피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극단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는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그리고 남부 시라즈 전역에 걸쳐 이란의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정밀 타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무려 6곳의 군사용 비행장이 맹렬한 폭격을 받았고 혁명수비대의 핵심 지휘소와 무인기 생산시설 그리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들이 연이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 무려 75%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는 불과 이틀 전에 65%에서 크게 도약한 수치로 연합군이 전장과 제공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국 정부마저 자국 내 공군 기지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이란을 향해 발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연설을 통해 작전의 성과를 강한 어조로 과시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기술과 군사력으로 적을 완벽하게 짓밟고 있으며 이미 46척의 이란 군함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무인기와 미사일 역량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테러를 일삼던 지도자들은 자취를 감추었거나 사라질 날만을 분초를 다투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던 지난 47년간의 낡은 체제를 끝내기 위해 단호하게 나섰음을 강조하며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란에도 훌륭하고 똑똑한 시민들이 많지만 그들이 억압적이고 실패한 체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시스템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그의 말은 이 전쟁이 이란 정권의 완전한 교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국가의 맹목적인 군사적 야망과 극단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물과 공기마저 오염된 생존의 사지로 내몰 수 있는지를 참혹한 현장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조가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지켜내고 억압받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해방의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짙은 화약 연기가 거치고 나면 그 잿더미 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선 세계 경제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분쟁 속에서 국제사회가 보여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머나먼 중동의 지정학적 지진이 좁게는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넓게는 우리 국가의 국방 전략에 어떤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다가오는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이면을 날카롭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